자궁 근종, 자궁 성공증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수술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말고 약물 치료도 시도해보고 주로 호르몬 치료죠. 복강경, 개복술 이런 수술 말고 자궁동맥 색전술, 그 다음에 하이프, 고주파 영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간혹 우리 학회에서 이 치료법이 좋냐 저 치료법이 좋냐 이런 치료법이 새로 나왔는데 어떠냐 이러다가 어떤 치료법이 좋은지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는 항상 결론이 그렇습니다. 치료한 의사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치료법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주치 선생님 한번 상의해 보신 다음에 또 본인한테 제일 좋은 치료법 또는 이제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치료법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어떤 그런 병들이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해답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부분식 전술이란 걸 하시던데 하이프 치료할 때 같이 병행 치료하는 이유는 뭔가요? 10년 전에 하이프 처음에 할 때는 결국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자궁근종 케이스들 중에 70% 하이프 단독으로도 치료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30% 이상의 케이스는 하이프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 봤을 때 처음엔 절망했죠. 그때는 하이프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환자들이 찾아온다 그런 건 좀 어려웠었고요. 그때 많이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아이디어가 이제 부분 색전술이고요. 원래 하이프가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제 저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거는 영구적으로 양쪽 자궁동맥을 이제 플라스틱 파티클까지 써가면서 막는 건데요. 근종의 어떤 증상들 잘 치료되고 사이즈도 좀 줄고 하지만은 정밀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동맥을 다 막아서 근종을 굶기는 건데 정상 근육층들이 손상받을 수 있고 난소가 좀 영향받을 수도 있고요. 근종이 또 다른 쪽으로부터 또 혈관 공급을 갖다 또 받아서 잘 죽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근데 하이프를 하게 되면서 좀 색전술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 하이프 어려운 케이스를 보면서 혹시 요거랑 어떻게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아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환자 기억이 나는데 20대 여자였고 근육이 무지하게 컸어요. 한 15cm 이상. 배가 많이 나왔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인데 배를 크게 열어야 돼. 하다가 자궁을 조금 적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환자가 수술은 못하겠다. 그래서 하이프를 했는데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55, 100부요. 조금 진전이 있어도 주변에서도 무섭게 자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케이스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부분적으로 혈류를 좀 살짝 줄여줘. 줄인 다음에 하이프를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말끔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한 50% 이상 줄어들고 1년 뒤에 70% 거의 90% 줄어들어서 굉장히 해피하게 마무리됐던 케이스고요. 개인적으로 그 환자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계속 믿고 계속 이제 진료를 받았고 그 마지막에 좀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 결과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한번 MRI 이제 찍으러 와요. 또 새로운 게 생겼나? 아직 젊으니까. 근데 굉장히 고마웠던 환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분 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은 하이프만 가지고는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이프랑 이런 혈관 기술이 같이 있어야지 완전해질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부분 색전술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떠올리고 좋은 결과 얻으면서 아마 제가 하이프를 하는 게 완전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 시 자궁 적출 후에는 자궁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마 주변에 장이 내려와서 그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겠죠. 적출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제 단점이 이제 자궁을 적출할 때 양쪽 자궁 동맥을 다 이제 결찰하고 자르고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는데 자궁 동맥을 잘랐을 때 이제 난소로 간 혈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하단전 또는 원리 3초 중에 하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파괴시켰을 때는 피부도 나빠지고 뭐도 나빠지고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어떤 의학의 발전, 수술의 발전들이
미세, 침습, 그리고 비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80년대 때 그 한참 일을 했던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해 보니까요. 처음에 초음파라는 게 도입됐을 때 딱 대보니까 근종이 나왔다. 수술을 갖다 많이 했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근종이 웬만하면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지켜보고 좀 비침습적으로 좀 치료하는 경향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초음파로 놓고 봤을 때 한 40% 이상 갖고 있고 부검을 해봤을 때 한 75% 이상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근종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이제 척추 수술을 처음부터 이제 고민해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비수술적인 방법 또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걸 먼저 고려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든지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산부인과로 많이 처음엔 가잖아요. 조금 산부인과랑 영상의학과랑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영상의학과랑 같이 어떻게 좀 협진해서 좀 좋은 치료법을 찾거나 또는 시도해보는 노력이 우리나라는 좀 유럽이랑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현실. 그것 때문에 자궁 척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좀 안 좋은 현실이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성금증 수술할 때 생리랑 겹쳐도 수술에 지장은 없을까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자궁에 혈류가 제일 적을 때, 그러니까 생리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그 자궁에 어떤 혈류를 더 줄여주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생리 기간과 큰 상관은 없는데 단 생리 중일 때는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피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간혹 환자분 일정상 생리 기간과 겹칠 때는 그때 그냥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작은 근종이 크다면 밖에서 만져질 수도 있을까요? 그쵸. 만져지는 경우도 있죠. 보통 우리 자궁 근종 제일 흔한 증세가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또 출혈, 생리통 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궁 근종이 이제 뿌리가 내막이랑 좀 가깝지 않고 좀 멀리 있을 때, 좀 바깥으로 돌출될 때, 그때는 이제 별 증세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근종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가 있어요. 하염없이. 그럼 환자분들이 배가 좀 나왔네? 어느 순간 좀 느끼게 돼요. 살이 근데 왜 딱딱하지? 이제 그때서 심각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병원 가보면 자궁 근종이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만져질 정도로 돼서 병원 가게 되면 좀 치료법들이 좀 쉽지가 않고 좀 난감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또 봤던 환자분이 그래요. 내가 한 5년 전에 근종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켜보자고 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병원을 가다 잘 안 갔어, 이분이. 근데 이제 배가 만져지는데 좀 불안해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옛날에 한 6cm 정도 됐다고 하던 게 지금은 한 12cm 꽤 커요. 저기 골반 깊숙하게 숨어 있는 게 한 7cm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발성으로 굉장히 커져서 배가 딱딱하게 만져진 환자분들을 어제 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볼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음파를 보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끝났나?